이 채널은 미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말랑말랑 PLC 실습 2편 고정형 가속 단속 시스템 가속 판별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속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미터 퍼 세크의 속력 값을 구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램프를 달아가지고 가속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램프가 동작을 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구부 쪽 배선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기구부 쪽에는 이제 램프 2개가 추가될 거고요. 램프는 그린하고 레드로 준비했습니다. 합격이고 불합격이겠죠. 이제 감지라고 이제 가속이가 비가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개로 준비했고요. 이 타입 자체는 이제 램프 겸 스위치가 같이 되는 타입이에요. 램프 겸 스위치가 같이 되는 타입. 우리가 흔히 푸시 버튼 겸 램프가 같이 되는 합쳐져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을 미리 뽑았습니다. 넘버링은 LP1G 램프 1번 그린이고요. 램프 2R 해서 램프 2 레드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P다 보니까 PLC에 있는 I/O 모듈에서 P라는 24V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램프의 플러스에 꽂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부분을 저쪽에 있는 서플라이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LP1G는 플러스고 N24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램프를 킨다 라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단자를 열어보면 X1, X2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양각으로 되어 있는데 빛에 비춰보면 보이거든요. X1, X2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얘네들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표기해 놓은 놈도 있고 그냥 X1, X2라고만 적어 놓는 타입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X1이 플러스고 X2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린인 LP1에다가 X1에 이제 LP1G를 Y 터미널로 물려주고요. X1입니다. 그 다음 이제 N24라고 표기한 이 마이너스라고 표기하는 이 넘버링을 X2 단자에다가 제가 물려주겠습니다. X2 단자에 물리고 닫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린 준비됐고요. 그 다음 레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적혀 있죠. X1, X2라고만 딱 적혀 있습니다. X1, X2라고만 적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X1이 일반적으로 플러스이니까 X1에 플러스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 단자를 물겠습니다. 단자를 물고요. 그 다음 L2에다가 N24를 단자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자를 물리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제대로 물릴게요. 끝까지 안 들어갔네요. 끝까지 잘 물려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램프를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이제 PLC 파트에서 연결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PLC 쪽 배선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앞에서 LP1G하고 LP2R 그리고 N24 두 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N24 두 개를 먼저 여기 있는 이 단자대에 있는 N24라고 적혀 있는 이쪽 이 왼쪽 부분의 단자대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N24라고 적혀 있는 패럴 타입의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하고요. 꾹 눌러주면은 들어갑니다. 꾹 눌러주고요. N24 하나 더 연결해 주고요. 이 램프 타입은 이제 PMP니까 지멘스 PLC 쪽에서 P가 나오고 램프가 P로 이어동하고 램프에서 N으로 다시 연결해 주면 이제 램프가 연결이 되면서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DO 모듈의 오른쪽 부분
왼쪽은 DI 부분이었고 오른쪽은 DO 부분, 아웃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아웃 부분의 첫 번째 여기에 있는 21번은 비어 있고 22번, 23번이네요. 그래서 22번하고 23번을 생각해서 LP1, 램프 1G 그린이죠. 램프 2 레드 해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집어넣고 체결을 하겠습니다. 출력 부분이 P가 나오니까 램프의 플러스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고 한 번씩 당겨 볼게요. 확인으로. 그리고 문제없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네요. 그럼 배선을 연결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직접 눌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출력 같은 경우에는 PLC의 내부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지멘스에서는 베리어블 테이블이라고 하는 간이로도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리어블 테이블을 이용해서 Q0.0과 Q0.1을 한번 살려서 램프가 켜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Q0.1을 한번 살려 봅시다. 네, Q0.1 살았고요. 끄고 다음 Q0.2 한번 켜볼게요. Q0.2를 한번 켜봅시다. 네, 빨간불도 이상 없이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문제없이 동작하고 있구나. 현재 배선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결된 램프를 한번 마운팅을 해볼게요. 이번엔 특별하게 많은 마운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연결된 램프를 이런 마운트가 가능한 브라켓에다가 연결을 하는 건데, 이 제품은 22파이 제품이라고 해서 이 볼트 기둥, 요 램프의 기둥 두께가 22파이죠. 그러니까 뚫어야 되는 마운팅 원 지름이 22mm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연결된 제품을 어떻게 마운팅을 하는가 라는 그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부분. 이 제품도 보면은 이건 옵토닉스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카노콘 것 같은데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부분. 그래서 이 누르는 부분을 누르고 이 윗부분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그럼 이제 LED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22파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2파이에는 이 너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뺀 다음에 빼고 고무 부분을 잘 놔두고요. 이렇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어느 방향인지 잘 보고 수직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쏙 집어넣죠. 그 다음 다시 이 너트를 다시 체결을 할게요. 다시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운팅이 되면서 이게 이제 꽉 고정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남은 뒷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밑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윗방향으로 올려주면은 홈에 잘 맞춰서 올려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체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도 되면서 램프도 되는 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죠.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꼭 눌러서 잡아 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너트를 제거하고 위에 있는 고무 부분을 남겨놓은 채로 홈 부분이 위와 아래로 향하도록 한 다음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 너트를 다시 체결하고요. 방향을 잘 보고 너트를 다시 체결을 한 다음에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이제 매립형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매립형은 요걸 쑥 들어간 매립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제 됩니다.
지금 요 놈은 높이가 약간 부족해 가지고 살짝 풀어서 할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다 고정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빼놓고 하는 게 맞겠죠. 요 놈을 살짝 빼가지고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어서 빼고, 잘 안 부러지네요.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체결이 완료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을 완료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PLC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먼저 시메틱 매니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는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엔 검은색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메틱 매니저로 들어가가지고 열려있는 프로젝트는 꺼놓고요.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카메라라는 프로젝트를 다시 열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 Set PGPC 인터페이스 통해가지고 현재 어떤 카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리얼테크라고 이렇게 현재 선택되어 있는 카드 이름이 나옵니다.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OB1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에 있는 모니터링을 클릭해서 현재 연결 상태, 이전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군요. 이전의 데이터에서 MD38에다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측정된 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D38 요거 알아놓은 상태에서 잠깐 내리고 우리 판단하는 문을 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펑션을 새로 한번 만들게요. FC1 이렇게 해서 스피드 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없겠죠. FC1을 먼저 다운로드를 먼저 해 놓습니다. 나중에 알람이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OB1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단에다가 인서트 네트워크 하나 넣고요. 콜 FC1이라고 적어놓고 왼쪽 밑에 있는 FC 블럭에서 FC1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면 콜이 되고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FC1이 여기 상단에서 불러와집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클럭 메모리를 쓰고 싶으니까 예스를 하고요. 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클럭 메모리를 세팅을 해봅시다. 클럭 메모리는 반드시 CPU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으로 꼭 와야 됩니다. CPU 327이라는 것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중에서 잘 읽어보면 사이클 클럭 메모리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0으로 바꾸고 OK 누르고 저장 앤 컴파일을 한 번 더 하고 다운로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럭 메모리 번호를 0번으로 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게요. 원래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체크를 한번 했나 보네요.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다시 슬롯 노드 어드레스 창에서 이제 255개의 어드레스를 다시 검색합니다. 요게 빠르게 되는 제품들이 한 번씩 있는데 이제 그런 컴퓨터는 카드가 좀 괜찮은 카드를 쓰고 있다는 뜻이 굉장히 빨리 찾는다는 소리거든요. 19168 0.1번 OK 누르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는 한번 정지했다가 다시 런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FC1으로 가겠습니다. MD38번에 저희가 아까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FC1번으로 들어가서 스타트, 처음에는 스타트라고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했죠.
스타트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라더 스타일로 바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속도를 확인해가지고 마지막 속도가 들어와 있는 속도를 이제 판단해서 불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MD38번이 기준입니다. MD38번이 기준. 자, 일단은 MD38번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컴페러처, 여기 있는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들어올 값은 리얼 값입니다. 리얼 값이니까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여기는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밸류의 in과 1, 2번, in 1과 in 2는 n1이 왼쪽이고 in2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부등호를 생각하고 사용하면 편하죠. 그래서 자, in1이 왼쪽에 있을 때 큰 거죠, 큰 거. 그러면은 요거 잘 생각해 보면은 큰 거 MD38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 0.0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럼 0.0보다 MD38이 더 크면 참이다가 되겠죠? 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여기까지만 일단 저장을 해놓고 여기 비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아무 비트나 하나 만들게요. C 넣고 이제 코일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어떤 아무 비트나 넣고 싶은데 뭐를 쓰고 뭘 안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컨트롤 알트 R이라고 해서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S7 레퍼런스 데이터 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까? 예, 업데이트 하세요. 현재 FCL이 열려 있는데 이것도 가져올까요? 네, 가져오세요.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OK라고 클릭하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MD, 그 다음 I, Q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오고 어떤 그 타이머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카운터를 쓰고 있는지까지 데이터가 쭉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이터는 50.0 쓰고 있네요. 그리고 안 쓰고 있는 거는 뭐 51.0으로 하겠습니다. 아무 번호나 쓰면 되니까 M51.0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다운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뭐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넣어 놓고요. 이 크로스 레퍼런스 창도 내려 놓겠습니다. OB1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일단 우리 기준 속도를 좀 알아야겠네요. 우리 MD38에 대한 이 기준 속도를 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피드 쪽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현재 속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차를 한번 밀어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밀어볼게요. 이 정도가 한 0.5. 최고 빨리 한번 해봅시다. 미스가 났네요. 최고 빨리. 최고 빨리 한 1 정도 나오네요. 1.5. 1.5가 거의 최고인가 봅니다. 네, 1.5m/s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인 것 같아요. 한 0.75, 0.6, 0.75로 합시다. 1.5가 최고인 거 보니까 그거의 절반인 한 0.75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기준점을 정해놓읍시다. 자, 뭐보다 크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0.75보다 크면 0.275를 포함하면서 그 이상일 경우 이제 M51.0이 켜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셋을 안 해도 되는 게 마지막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고 딱히 취소하거나 지우질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75일 경우 그리고 더 빠를 경우 0.75보다 더 클 경우 같거나 크면은 51.0이 켜진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빨리 가면 불이 들어와서 켜지고 천천히 가면은 이제 꺼진다는 소리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드 LED라고 합시다. 그래서 M51.0은 레드 LED라고 생각하고 컨트롤 알트 R 해서 레드 LED 그래서 M51.0 넣고요. 여기다가 우리 출력 부분인 Q0.1 0.0번이 그린이었죠. 이렇게 넣어놓고 컨트롤 알트 R 다시 해가지고 그린 LED에서 똑같이 여기다가는 M51.1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Q0.0으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천천히 가면 빨간불은 꺼지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으면 일단 0.75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0.75m/s 이상일 경우, 같거나 클 경우에는 M51.0이 켜져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반대로 51.0이 아니면 그린이면 되는 거죠. 그 밑이라는 소리죠. 그 밑. 그러면은 이번에는 컨트롤 알트 R. 여기서 바로 51.0을 비접점으로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으니까 값을 정확하게 넣어줍시다. 또 똑같이 CMP 더 크다 마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0.75 부분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G2 같다 다르다 크다 이 부분에 있는 요 놈을 이용해서 합시다. MD38을 밑에다 두고 7.5를 0.75죠. 0.75를 위에다 넣게되면 0.75보다 작으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작으면 부분에다가 51.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제 그린 속도, 그린 상태 LED가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천천히 가면은 그린이 들어오고 빨리 가면은 레드가 들어오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태는 사실 나쁜 상태가 아닌데, 이 PLC를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가만히 켜져 있는 불이라는 게 참 애매한 불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뭔가 동작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쇼트가 난 상황에도 불은 켜져 있거든요. 단자에 문제가 생겨도 불은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M0.5 이런 식으로 아까 있었던 그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살짝 집어넣어 주면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천히 가면 녹색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마지막 테스트는 그린불로 깜빡거리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빨리 가면은 지금 마지막 판단은 빨간불로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 결과를 확실히 알려주는 거죠. 가만히 켜져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게 뭔가 동작이 돼서 저렇게 됐군 이라고 딱 알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상하진 않구나 라고 이제 딱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걸로 이제 좀 더 넣고 싶다 라는 거죠. 이제 판단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 중. 지금도 충분히 기능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작 도중에 제가 이렇게 아주 천천히 지나가게 되면 아주 천천히 가는 도중에는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방금 마지막 상황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 앞바퀴만 첫 번째를 지나갔어. 그럼 이 사람은 마지막 판단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종료가 된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바퀴가 닿았을 때부터 측정이 진행 중입니다 라는 표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측정이 완료되고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뭔가
완료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는 순간에는 뭐 특정 깜빡임을 가지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맨 첫 번째 i0 1.0을 받게 되면 M50.0이 셋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M50.0을 가져와 가지고 M50.0을 가져와서 M50.0이 켜졌을 때 첫 번째 이제 측정이 되고 나서 M50.0이 측정이 되고 나서 완료가 되었을 때 라고 생각하면은 오케이, 여기서 새로운 비트를 더 주던가 아니면 MW가 0인 것을 이용해야겠네요. 봅시다. M50.0이 측정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완료라는 비트를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M50.1번을 새로 만듭시다. 우리가 크로스 레퍼런스를 통해서 M50.1번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set이라고 하는 비트를 하나 만들고요. M50.1이라는 측정 완료라는 비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 여기다가 측정이 완료됐습니다라는 비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꺼져야 되냐? 측정 완료되고 나서 판단이 끝나고 나면 꺼지면 되겠죠. 판단이 되고 나면.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R 해가지고 (51.0이나) 또는 M51.1번이 켜질 경우 이제 어떤 것이든 판단이 될 경우 이제 얘를 꺼라 라는 식으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다음 이제 다운로드를 해봅시다. 지멘스에서 사용하는 이 셋 구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리셋 구문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나중에 이제 개고생을 안 합니다. 비트가 안 꺼지는 이제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밀어볼까요? 쭉 이제 밀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판단은 잠깐 하는데 이제 아예 이 코일 자체가 꺼져 버려 가지고 이 비트가 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M50.0을 코일로 주지 말고 셋으로 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셋으로 변경을 하고 셋 51.0으로 주고요. 이거 복사해서 얘를 50.1로 변경을 해봅시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리셋이 필요하겠죠. 어딘가에는 반드시 또 리셋이 필요합니다. 측정이 완료되었다라는 리셋 구문. 리셋 구문은 간단하게 시작할 때 리셋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R 해가지고 M50.0, M50.0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얘네들을 리셋해 주세요 라고 할게요. M50.0 하고 M51.1을 리셋을 해주세요 라고 이 부분에서 리셋을 한번 해봅시다.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한번 밀어봅시다. 쭉 하면은 이제 처리가 돼서 깜빡깜빡 레드로 처리가 됐어요.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레드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완료되었을 때 이제 이 측정 이후 완료되었을 때부터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첫 번째 바퀴 들어왔을 때는 꺼졌다가 이제 두 번째 바퀴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빨리 해볼게요.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게 되죠. 이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측정 중일 때는 LED 두 개가 동시에 깜빡거리게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M50.0 측정 시작이 M50.0이죠. 이 측정 시작을 들어왔을 때 우리 클락 메모리 M0.2 이런 식으로 다른 속도의 LED가 깜빡거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으면 마지막 상태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제 천천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들어오는 순간 이제 측정 중 두 개가 동시에 깜빡깜빡 하다가 마지막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으로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빠르게 좀 천천히 아주 안전속도로 갔나 봅니다. 천천히 그러면 측정하고 있고 측정 완료 그러면 천천히 간다. 그럼 아주 빨리 해볼까요? 그러면은 측정 중이라는 건 사실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깜빡깜빡 거리는 걸 알고 있죠. 지금 레드로 깜빡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너무 빨랐어. 가속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 중인 것과 측정 완료 이후라는 이제 구분도 확실히 생겼고, 그다음 현재 측정 속도 값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동작해도 뭐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깜빡깜빡거리고 천천히 완료하면 OK가 나오고, 깜빡깜빡 완료, 과속을 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의 이제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죠. 이제 어느 정도 가속 단속이 정말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네요. 네, 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